글쎄요. 본인 차출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듯한 한덕수 대행의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제는 광주, 어제는 울산이었다면 오늘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한 대행의 모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께서 경제인 행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인들도 최선을 다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국면일수록 상호 보완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10월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정상 회의, 오늘 최태원 SK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 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회의를 했다. 경제 행보 혹은 광주 그리고 울산까지 이 경제 행보에 대한 광폭,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총리실 주변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은 대선 생각이 없지만 이런 전략적인 침묵이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대행이 차기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심어줘야 우리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의중이 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그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선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세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에이펙을 유치를 해가지고 올해 이제 에이펙이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에이펙 한 지가 이게 3번째거든요. 예. 처음에 서울에서도 했었고 부산에서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란 말이죠. 서울에서 하는 것과 경주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 또는 총리로서 이러한 부분들 신경 쓰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여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실제로 본인에게도 도움 안 되니 개별 만남 자제 우려를 전달했다. 뭐 만나는 것보다는 여의도 정치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경제 행보를 한다. 다음 화면도 있는데 한덕수 대행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당과 아니죠? 국민의힘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여당 내에서는 그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혹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고, 괜히 지금 권한대행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당 의원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경선을 방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대미 역사인가 국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관가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요,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먼저 일본에서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So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o wants to come and negotiate, we are willing to hear you.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한 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이제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하면서 실무자들끼리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시작한 일본인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장관급 협상인데 워싱턴 DC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술,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관급 회담에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이 협상도 하기 전에 다 잘 됐다라고 이미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기세를 꺾는 이런 전술인 것 같은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쟁이 뭐 중국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국과 대결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예. 미국 국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전반적인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환율, 국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이 확실한 지지층이었던 고령층들, 즉 이제 이 연금 생활자들, 예. 주로 공화당 지지층들 여기서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이게 떨어지니까 연금이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은 본인에게 협조적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결국 일본과 한국 뭐 이런 동맹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이 이제 본인이 국내적으로도 뭐 입지에서 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협상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자, 일본의 장관급들이 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일본에게 이제 어떤 그런 일괄적인 협상 이걸 지금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계로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긴장을 했다고 그래요. 긴급 회의도 소집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걸 딱 제시를 하면 일본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거예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협상 기술이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이 최상목 부총리가 가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괄 협상하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촘촘한 어떤 이 여러 가지 협상 전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 대선에 나서야 된다는 게 그를 취재하고 차출하라는 쪽의 목소리거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아예 이재명 전 대표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습니다.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어떤 통상특위 계속 주장해 오셨잖아요. 국민의힘의 응답이 안 되는 대미 관세 협상은 지금 정권 교체기에 벌어지고 있고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는 35일, 7월 8일까지니까 35일이 남아있고 혹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불가역적으로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통화로 한덕수 대행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지명 사과해라. 조속관세 협상 이거 불가하니까 차기 정권에 맡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렇게 보는 거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무조건 대선에 출마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의 패턴들을 보면 공직자로서 출마 여부가 오르락내릴 때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울산을 갔고 광주를 가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업적을 앞세우면서 통상 전문가라는 걸 내세우고 있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이번에 대선에서 출마하려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분석이 필요 없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D-47입니다. 조기 대선이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47일 남았어요. 47일 동안 왜 본인이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인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최근에 헌재재판소 후보자 임명해서 결국에는 가처분 인용이 돼서 그것도 모양을 구겼잖아요. 그다음에 외교에 대해서 통상 노력, 현상 유지 이런 건 할 수 있으나 관세 협정은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마치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통해서 출마의 밑자락으로 삼으려는 행동들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출마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무조건 출마한다고 보시네요? 최근에 보니까 오늘 좀 난리가 났는데 윤 어게인당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뭐 단톡방을 파고 앞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예.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의 윤심과 친윤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아직도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획안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추측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 보입니다. 이게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뭐 민주당의 비판도 있지만 잠시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이거는 그냥 뭐 다 합친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 지지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무당층 638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거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1인 시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1인 시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무당층은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만 심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못지않게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당층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마음이 가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 정치 말고 현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관세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예.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요구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대권 후보들 중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 개헌을 이 사람이라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렇게 상당한 지지를 갖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지나갔던 내용 잠깐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이에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실려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본인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체 판단일 수 있는데 무당층 여론조사 32, 39 이것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짜 윤심이 진짜 있다면 파괴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당 창당과 한덕수 차출론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당 창당은 조금 전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18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윤 어게인 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거고. 예.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 본인은 관련이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윤 어게인 고분들이 일단 예. 신당 창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계속적인 정치적 운동을 하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공화당이 그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조원진 전 의원 대표를 해서 그런 스타일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을 밀고 있는 게 바로 친윤 그룹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친윤 그룹들 중에서 윤 대통령 가까운 이분들은 또 신당 창당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는 지금 뿔뿔이 또 좀 현재 흩어져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당내에 지금 지지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붙어서 이 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결정적 약점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2명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지금 다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좀 저는 또 이 피해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신당 창당 진짜 윤심이 한덕수 총리 쪽에 있느냐 이런 거와도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